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1년 대비 임용 전공 영어, 영어학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이제 영어학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보았던 2020년 대비 보았던 기출문제를 저희들 한번 분석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보시면 4페이지 핸드아웃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어학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아웃 자료 4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4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영어학 문제를 분석을 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통사론, 영분법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음성,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통사론과 음성, 의문론이 거의 한 90%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가 그 이외의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뭐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의 거의 100%, 그냥 100%를 통사론과 의문론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정도는 굳이 여러분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자료 정도만 보아도 뭐 거의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지문 A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파트, 통사론과 의문론에 여러분 에너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 밑에 보시면 2015년부터 영어 듣기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어학 배점이 현저하게 늘어났어요. 거기서 14점에서 19점으로 늘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늘었느냐? 올해 24점으로 늘었습니다. 영어학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어학이 제가 처음에 임용고사를 시작했을 때는 영어학이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주관식으로. 그때는 학생들이 영어학을 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거예요. 두 문제 해봤자 뭐 10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24점을 포기해가지고는 여러분 임용고사 붙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붙을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임용고사의 캐스팅 보트를 영어학이 쥐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어학에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밑에쯤 보시면 특히 통사론의 이론이 문제가 강화되고 다행히 올해는 그렇게 이론이 어려운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 3, 4년간에는 이론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BP 쉘 같은 거. BP 쉘 이런 거 뭐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런 이론 같은 거라든가 혹은 CP, TP의 구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올해도 역시 TP 문제가 나왔잖아요. TP 문제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적인 이론을 여러분이 공부하신 다음에 그 이론을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 적용하느냐, 이제 그에 딸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2020년대 특징 중에 하나가 화용론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화용론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화용론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가서 보면 영어학 학습 전략 보시면 자, 통사론과 학교 문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GB 이론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엑스바 티오리, 케이스 티오리, 뭐 바인딩 티오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게 기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응용력, 적용력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성학 의문론 보시면 음성학 의문론은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 나오냐면 의문론 규칙, 예를 들어 어시밀레이션 규칙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글라이드 인서션 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지문 A에서 주고 지문 B에는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아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디스밀레이션, 어시밀레이션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다행히도 올해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향은 규칙을 주고 데이터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은 크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하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영어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원서들을 무엇에 볼 것인가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다뤄놨어요. 고급 영문법 해설, 이거 문용 선생님이 쓴 건데 이거는 스쿨 그라마에 관한 책이고요. 이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편하죠. 그 다음에 프롬킨이 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An Introduction to Language라고 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어 영문과하고 영어 교육과에서 영어 학교로는 이 책 안 보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아주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별표 5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에 너무너무 출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론서에는 Linguistics for Non-Linguist라고 파커 앤 와일리가 쓴 책인데 이 책도 한 3, 4년 전에 꽤 유행을 했었어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에서 영문과하고 영교과에서 이거를 개론서로 채택해서 쓰는 바람에 상당히 유행을 많이 탔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꽤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 시간에 Introduction to Language하고 Linguistics for Non-Linguist를 이거를 따로 또 개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1월에서부터 4월까지 개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또 개론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개론을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면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연습 문제.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습 문제에 답이 없어요, 책에. 그 책에 연습 문제만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1월에서 4월까지 저랑 영어학 개론을 하면서 이 연습 문제를 1월에서 4월은 Introduction to Language 연습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가을에 가서는 파커 앤 와일리의 Linguistics for Non-Linguist의 연습 문제를 풀어줍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다 풀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주 요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임용고사 영어학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을 뭐 한다고요? 적용한다고, 적용. 그 적용하는 이런 연습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게 바로 개론서의 연습 문제에서 하는 겁니다. 연습 문제.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적용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이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로부터 개론서의 원서 이렇게 강의만 듣고 끝나버려요. 그죠? 강의만 듣고 끝나요. 적용을 해보는 걸 안 해요. 근데 임용고사에서는 적용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책이 아주 개론서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Course in Phonetics는 라데포이드라고 쓴 사람인데 음성학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굳이 이건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필요한 데이터는 가져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Applied Phonology, 야바스가 쓴 거죠. 요거는 별표 3개 해두세요. 지금 음성학 의문론이 반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성학 의문론의 모든 문제가 최근에 이 야바스가 쓴 Applied Phonology에서 거의 80-90%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바자트가 쓴 책인데 이건 뭐 유명한 책이죠. 바자트가 쓴 책인데 이것도 통사론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임용고사의 문제 그 80-90%가 어디 나온다? 통사론 문제하고 의문론 문제라 그랬잖아요. 의문론. 근데 의문론은 야바스가 쓴 책에서 80-90%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통사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통사론은 어디에서 거의 80-90%가 나오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지금 핸드아웃자로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바자트가 쓴 책
바자트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뭐가 되어 있냐면 Transformation Syntax 앤드류 라드포드라고 란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이 바이블입니다. 이건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데 올해는 앤드류 라드포드 책을 아마 할 겁니다. 작년에는 바자트 책을 했어요. 1년에 2개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사로만 뭐 붙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라드포드를 올해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 것 겸해서 보실 분들 아마 인강으로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별표 이건 5개입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류 라드포드 이 책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연수 문제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의 통설어 문제, 이 라드포드 연습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습 문제를 내면 답을 안 달아줘요, 책에. 우리나라는 항상 답을 달아주잖아요. 답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답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이것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게 앤드류 칸이라고 하는 Syntax a Generative Approach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 책도 또 하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뭐 통사론 책만 원서를 3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역시 X가 다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연습 문제만 쫙 뽑아가지고 제가 다른 수업할 때 다 제가 첨부를 해서 답 다 드립니다. 저랑 같이 풀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법으로는 A Strang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쿼킹 그린바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영문법 책 중에서는 넘버1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걸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보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라고 했죠. 론 ኳ은이 쓴 거. 론 ኳ은. 이거는 별표 10개입니다. 별표 10개.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쿨 그라마의 데이터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책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셔서도 꼭 참고로 보셔야 될, 갖고 있어야 될 책입니다. 아마 대학에서도 여러분 거의 아마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역시 제가 다 데이터 필요한 거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나머지 그라마북에 뭐죠? 마리안 셀스 멀시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역시 보면 좋겠지만 스쿨 그라마만 3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다 필요한 데이터는 다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굳이 여러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책, 반드시 사서 봐야 될 책은 Introduction to Language. 올해는 Applied Phonology 야바스 것. 그 다음 3번째, 올해는 Transformation Syntax. 그 다음에 Teacher's Grammar. 요 정도만 꼭 보셔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다 데이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는 거의 망라돼서 해결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제 1페이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시간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모듈식이라 그래서 테마별로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2, 3주 하면은 그 테마가 다 끝납니다. 그 별도로 딱 독립이 되고요. 독립이 돼서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전체가 영어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튜터링이라 그래서 영국에서 많이 하는 제도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튜터링 재밌게도 여러분 여기 이제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 바자트라든가 앤드류 라드포드 이런 사람들이 앤드류 라드포드는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배웠던 그 튜터링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바자트는 제가 박사했을 때 제 학교에서 계셨던 출신인데 이분들이 이제 했던 튜터링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이렇게 배워온 것들 같이 여러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랑 같이 1대1로 튜터링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한 4개월쯤 하면
영어학이 무엇이다. 개론이 딱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영어학 개론을 합니다. 영어학 개론을 하는데 그 순서는 1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10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번에서부터 5번까지 6번까지가 스쿨 그라마고 7번은 히스토리, 포놀로지, 8번은 모폴로지, 9번은 세만틱스, 프라그마틱스, 또 10번은 또 별도의 프라그마틱스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의 테마를 4개월에 걸쳐서 끝냅니다. 처음에는 이걸 2개월로 해봤습니다. 2개월로 해서 아주 짧게 했더니 정말로 수업 거달기 싫어 돼가지고 안 하니 많이 못하게 돼버리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간에 합쳐서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이 4개월에 걸쳐서 완벽한 영어학 개론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4개월간의 개론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한다고요? 무엇을 한다고요? Introduction to Language from Kinnison Introduction to Language라고는 영어학 개론서입니다. 개론서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일일이 다 풀어서 답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들으면 답까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이 원서 강의를 들으면 내용만 하고 연습 문제는 거의 안 하세요. 답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한다고요. 그걸 피드백도 없어요. 그럼 저는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튜터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풀고 오셔서 다음 시간 튜터링 시간에 와서 물어보면 돼요. 물론 답도 제가 다 알려드리지만 선생님 제가 풀었을 때는 저는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답이 B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70-80%는 선생님이 답을 주면 이해가 되겠지만 꼭 20-30%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왜 선생님은 B라고 그러지?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튜터링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을 하고요. 그 다음 5월, 6월 달에는 핸드아웃자로 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라마 앤드루 라드포드가 쓴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 각 챕터별로 연습 문제 풀이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 Teachers Grammar, 그 다음에 Student Grammar 관련된 것도 제가 필요한 부분을 짜집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및 기존의 모고 풀이. 이건 뭐냐면 기출문제 과거 10년,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2020년, 2019년, 2018년에서 역순으로 갑니다. 역순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플러스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 과거 10년간 만들었던 문제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여러분 같이 풀어보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을 잘해도 결국은 여러분이 11월 달에 현장 가서 푸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 할 수 없는 것들.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의 각 챕터별 연습 문제풀이를 제가 또 서비스로 엑스트라로 제가 해서 여러분에게 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는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2021년도에 제가 새롭게 만든 어느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문제 하나 풀어드릴 텐데 과연 김영문 선생이 올해 9, 10월 달에 수업을 하면서 기출문제 몇 개를 맞췄을까? 올해 나왔던 문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 8회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엑스트라로 이건 보너스죠. Linguistics for Non-Linguist 각 챕터별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이제 마지막이죠. 최종 실전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정말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해서 시간 재고 여기서 와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회에서 3회 정도, 시간이 되면 3회 아니면 2회, 그리고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올해 영학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이제 저희들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시험에 과연 이게 나왔을까? 기출문제 제가 자료 기출문제 2장 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볼 게 A형 문제 한번 보실 거예요. A형 문제 4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A형 문제 4번 A형 문제 4번이 무슨 문제였냐면 의문문 문제였습니다. 의문문. 이건 되게 단순하고 쉬웠던 문제죠.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발음되는 거라도 주로 발음이 되는 거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뭐냐 이거. 이게 이름이 뭐죠? 추주 이름이 어프리컷이죠. 어프리컷. 기평으로 이거 쓰는 거였어요. 이거 뭐 임용고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뭐 거의 다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맛배기로 아마 워밍업 문제로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5번도 역시 아까 말했던 화용론 문제가 5번 문제였어요. 근데 뭐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답지 다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풀었던 문제예요. 이 6번 문제는 언제 풀었냐면 올해 11월 둘째 주에 최종 모의고사 6번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자, 6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NPI 문제입니다. NPI. 자, NPI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자,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any 같은 거. any와 같은 이런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 문제에는 반드시 이건 뭐 해야 돼요? C 코맨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네거티브 워드에 의해서. 그 예를 들자면 워드죠, 워드. 그래서 not any 이런 식으로. not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됩니다. not이 나오지 않으면 any는 비문이 돼요. 이러한 any와 같은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NPI라고 그런다.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문 A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 써졌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A node C command its sisters nodes and all daughter nodes of its sister nodes. C command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반드시 이 C 코맨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문 B에 가서 any가 보이시잖아요. 지문 B에 보면 지문 B에 1번, 2번 보시면 자, Mary said that Justin did not sing in any room 했을 때 any가 보이고요. 2번 보시면 Mary did not say that Justin sang in any room. any가 보여요. any. 자, 그럼 이 any는 뭐라고요? NPI다 이거죠. NPI. 이 any는 NPI다 이 말이죠. 이 NPI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거티브 워드에서 C 코맨드 받아야 된다. 이게 지문 A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문 B에 있는 이 any는 네거티브 워드에서 C 코맨드를 받아야 되는데 1번의 경우에는 not이 어디 있어요? Justin did not sing in any room에서 not이 어디 들어있어요? 종속절에 들어있어요. 종속절에. 그 종속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종속절에서 any가 C 코맨드를 받으려고 그러면 any가 종속절에 있어야 될까요? 주절에 있어야 될까요? 종속절에 있어야 되잖아요. 종속절에 있는 not으로부터 C 코맨드를 받으려고 그러면 any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종속절에 있어야 돼요. 주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석이 뭐밖에 안 돼요? embedded reading밖에 안 돼요. 종속절 해석밖에 안 돼요. 반면에 2번의 경우에는 Mary did not say에서 not이 어디가 있어요? 주절에 있어요. 주절에. 그렇기 때문에 Justin sang in any room 했을 이 any room은 종속절에 있어도 not으로부터 C 코맨드 받을 수 있고요. 주절에 있어도 not으로부터 C 코맨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ambiguous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 다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뭐였냐면 각각의 문장이 매트릭스 리딩과 임베디드 리딩과 혹은 둘 다 해석이 될 것이다.
각각 1번과 2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1번은 embedded reading, 2번은 둘 다 reading. 그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이 MPI가 네거티브 오디에서 C 커맨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7페이지 가서 보시면 냈던 문제를 제가 그대로 넣었어요. 11월 둘째 주 최종 모의고사 6번 문제. 지문 A에 보시면 지문 A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C 커맨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문 B에 가서 뭐가 있어요? 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8페이지 보면 B번 뭘까요? Amanda gave no one anything. Amanda gave anyone nothing. 여기에 anyone, anything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 볼까요? The word anything and anyone are negative polarity items. 이것들은 must be licensed, 즉 C commanded by a negative word like no one, nothing. Identify and explain the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s and B using the structures presented in A. 여기 냈던 거예요. 제가 네거티브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C command 관련해서 문제 냈던 거예요. 이게 100% 똑같진 않지만 그 개념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이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전반기에는 이론 개념을 한 다음에 후반기에는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 이렇게 놓으면은 올해 이제 기출문제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 나오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인도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여튼간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자, 그래서 핸드아웃 자료 6번에 가서 보시면 동사는 6번 문제 바로 이 애니룸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게 제가 풀었던 문제하고 연결이 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임용고사 나왔던 문제가 이제 6번 문제가 나왔고요. 지문 A에서 A형에서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의문도 문제죠. 7번 문제는 의문도 문제입니다. 의문도 문제고 이거 나중에 하나만 더 풀어볼 거니까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지문 B에 한번 가보실까요? 의문도 문제 7번 B에 보시면 거기 1번 보시면 Did you understand it? 했을 때 Did you를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발음하죠? Did you 그러죠. Did you 주가 됩니다. 끝에 드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죠? 펠라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규칙이 무슨 규칙이냐? 너무나 쉬운 거 냈어요. 펠라탈라이제이션 규칙이죠. 근데 그게 지문 A에 있어요. 지문 A에 2번에 A에 보시면 펠라탈라이제이션 찾아 적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조금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게 플리가 있는데 벼룩이잖아요. 벼룩. 근데 이게 이제 복수형을 쓰면 어떻게 되죠? S를 붙입니다. 복수, S.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발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수를 나타내는 S를 붙이게 되면 발음은 몇 가지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알로모피 몇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나오죠. 자, 스가 발음이 될 때가 있고,ዝ가 될 때가 있고, 어즈가 될 때가 있죠. 자, 스가 될 때, 즈가 될 때, 어즈로 될 때는 이유가 뭐죠? 스는 단어 끝이 무성음으로 끝나면 books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유성음으로 끝나면 예를 들면 apples. 이거는 발음이 즈로 돼요. 이거는 스로 되고. 왜냐? 무성음, 유성음. 자, 어즈는 어떻게 되죠? 시빌런트로 끝나면 스, 즈, 슈, 주, 추, 주. 이 소리로 끝나면 복수형의 S가 붙었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한다? 어즈로 한다. 그죠? 그래서 buses.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자, 단수 플리에 복수 S를 붙였어요. 자, 끝소리가 뭘로 끝나죠? 유성음으로 끝나잖아요. 유성음으로 끝나니까 이 발음 어떻게 할까요? 즈로 한단 말이에요. 즈로. 그죠? please.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린 거예요. 비록 이 경우에 앞에
유성음으로 끝날다 할지라도 즈로 발음은 안 돼요. 그냥 스로 발음. 그래서 please 이렇게 해야 돼요. pleas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요런 거를 지문 A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when spelling pronunciation error라고 합니다. spelling pronunciation error.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7번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의문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A형에서는 이제 끝났고요. B형에서 이제 가보면 B형의 1번 문제. B형의 1번 문제는 통사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9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A형, 지문 B형, 전공 B형 1번 문제를 보시면 TP 문제가 나왔어요. TP 문제. 자, 이게 이제 우리를 참 괴롭히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이걸 배워온 학생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서 안 배우고 온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한 4, 5년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스트럭처입니다. 문장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장의 스트럭처가 변화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문장을 어떻게 봤어요? S로 봤습니다. S. 문장은 S다. 문장은 S다. 센텐스의 첫 자를 따서 S다. 그래서 S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NP, verb, NP.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81년도에 와가지고는 문장이 S로 보기에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I think that John is smart. 자, 이 경우에는 자, 여기에는 NP, VP에서 요거는 S이지만 자, 여기도 S잖아요. S, NP, VP. 이 대시 뭐냐 이거죠, 대시. 종속절의 이 대시 뭐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1981년도에 연구를 하다가 아하, 문장은 S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S보다 조금 더 큰 문장이 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자? 1981년대는 그거를 S바라 하자. 그래서 S바라 하자. 그래서 S바를 콤프, S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81년도에는 문장의 구조를 그전에는 S로만 봤다가 아하, S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S바가 있다. 그래서 콤프하고 문장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S바란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1986년도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S바가 저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What can I do?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자, I가 주어 NP잖아요? 그쵸? BP잖아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 뭐가 될까요? S가 되겠죠? 그럼 can은 뭘까요? can은 이게 S바에서 이게 콤프란 말이에요. 콤프. 그럼 what은 어디로 가요? 이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뭘까요? CP입니다. CP. CP, C바, C0, IP가 옛날에 S입니다. 옛날에 S.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what, can, 여기 이제 문장이 S니까 I, 블라블라.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86년도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S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IP로 바꿨어요. 왜 IP로 바꿨느냐? IP의 그 I는 VP하고 I를 분리를 했어요. 이 I가 뭐냐면 인풀. 얘 뜻인데 인풀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tense와 agreement를 갖고 있습니다. agreement. 3인칭 단수에 쓰면 어쩌죠? loves. 과거면 loved. 요런 거. 요런 것들을 옛날에는 V라고 하는 동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문장을 그냥 S를 NP, V, NP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86년도에는 동사에 붙어 있는 일치하고 시제를 떼어내서 독립된 노드로 만들었어요. 그게 I입니다. 그래서 IP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I는 뭐다? I는 뭐를 갖고 있다? tense와 agreement를 갖고 있다. 이게 86년도 이론입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촘스키가 또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요 I에 tense와 agreement가 붙어 있는 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걸 쪼갭니다. 쪼개요. 나머지는 똑같이 CP입니다. CP를 쭉 가다가 이 IP였는데 이 IP를 두 개로 쪼개요. 어떻게 쪼개느냐? tense하고 agreement를 두 개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IP가 아니고 TP. 자, T바 T0, agro, S praise. 이렇게. 이렇게. 여기 헤드가, 이건 헤드입니다. 제로는 헤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T가 tense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agreement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쪼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TP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TP가 왜 나왔냐?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TP나 IP하고 똑같다 가르쳐요.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TP나 IP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똑같으면 TP라는 용어를 왜 쓰기 시작했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IP를 두 개로 쪼갠 겁니다. TP하고 agreement로. 근데 왜 쪼갰느냐? 이게 문제겠죠. 왜 쪼갰을까? 이유가 있어야 쪼갤 거 아니에요. 쪼갠 이유는 대어구문 때문에 쪼갰습니다. 대어구문.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 그러실 거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시면 자 예를 들자면 대어라. 자 이번에 제가 중간고사 때 시험을 냈거든요. 애들한테 다 틀리더라고. 설명을 못해.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 3 books on the table. 자, 선생님 여기 주어가 뭐예요? 주어. 어떤 게 주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어가 주어 같아요? 3 books가 주어 같아요? 그죠? 3 books가 주어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뭐죠? 뭐 때문에 3 books라고 생각하세요? 아하고 뭐가 되니까? 일치. 성수, 수의 일치가 일어나잖아요. 수의 일치. 왜냐하면 동사가 수의 일치. 동사가 일치는 누구하고 항상 합니까? 주어하고 하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를 태그 퀘스천 만들어. 태그 퀘스천. 자, 태그 퀘스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그 퀘스천 할 때 원칙이 뭐죠? 자, 동사가 나와야 되고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주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문장 스템에 있는 주어에 뭐를 써야 돼요? 대명사를 써야 되죠. 그러면 뭘까요? 3 books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they 그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주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그게 대명사니까 they. 동사는 뭐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혹시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그거 갖다 쓰죠. 그럼 R을 갖다 그대로 써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긍정이면 부정을 쓰죠. 그럼 여기 해야 돼요. aren't. 그러면 자, there are 3 books on the table. aren't they? 이렇게 태그 퀘션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다. 주어 같아 했는데 왜 이상하지? 여기에서 주어는 the가 아니고 뭘 써야 돼요? there를 씁니다. 그러면 혼란해요, 얘들이. 반드시 여기는 주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왜 the가 아니고 the냐 이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주어냐 이거야. 일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놈이 주어고 태그 퀘스천 입장에서 보자면 the가 주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아픈 거예요. 설명하게 안 나왔어요. 요거 설명한 게 바로 TP입니다.
왜 설명했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TP라는 말이 튀어나왔냐면 내년에 여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시험 나올 것 같으니까 잘 들으세요. TP의 이 자리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 이 자리도 주어 자리입니다. 이게 일반적일 때는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이쪽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어가 하나입니다. 지금 대어 구문은 독특하게 주어가 두 개예요.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The people love the animal. 자, 이 문장에는 the people이 주어죠. 하나밖에 없어요. 금방 했던 There are 3 books on the table. 이 경우에는 주어가 두 개예요. 요놈도 주어이고요. 요놈도 주어예요. 어떻게 주어가 두 개느냐? 이 주어는 의미적 주어입니다. semantics. 의미적으로 주어예요. 자, 요 주어는 무슨 주어예요? 펑셔널 주어예요. 기능적 주어예요. 형식적 주어. 기능적 주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문장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 기능적 주어하고 세맨틱 주어가 동일해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IP만 써도 돼요. IP 추리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처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대어를 여기다 써줍니다. There are 3 book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온더 테이블 밟으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원래 아가 있었던 거예요. 아가 있다가 이 3 books하고 뭐를 해요? 어그리먼트를 수의 일치. 수의 일치를 한 다음에 아가 어디로 이동을 해요? T0로 이동을 해요. T0로. 그리고 대어와 함께 이 대어의 형식적 주어하고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3 books on the ta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문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문장의 경우에는 자, love가 있을 거죠. 자, 일반적인 여기가 뭐가 있어요? The people 있습니다. The people이 love하고 일치를 먼저 해요. 현재 시제에 복수니까 s를 붙일 필요 없죠. 일치를 해요. 그 다음에 people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일이 이동을 합니다. The people. 그 다음에 love가 또 이동을 해요. 이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시제를 맞춰요. 시제를. 그래서 결국은 그냥 the people love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여기 일반적인 거예요. 이럴 때는 TP가 그냥 IP라고 해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어 구면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TP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꾸 TP를 지금 한 3년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3년째 교수들이. 제가 생각에는 올해나 내년에는 최소한 TP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TP가 왜 존재한다고요? 대어 때문에. 대어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텐스하고 어그리먼트를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하다 보니까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요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를 설명할 수 있어요. 펑셔널 주어가 들어갈 자리도 생기고 의미적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두 개가 생겨요. 주어 자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TP는, IP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는 하나라.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근데 대어 구문만 설명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TP가 나옴으로써 해결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TP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추리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나와요. 자, VP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VP가 나왔다가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VP 쉘이 나왔잖아요. VP, V바, V0 이렇게 뒤에 있던 거를 뭘로 바꿔보니까 VP 쉘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VP 쉘로 나온 것처럼 자꾸 스트럭처에 대해서 시험을 잘 내요. 왜 저 스트럭처가 나왔을까? 문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 발전한 거죠. 자, TP가 없었더라면 대어 구문은 영어의 설명을 못 할죠. 그럼 학생들에게 맨날 가서 어때요? 대어가 주어냐, 쓰리북스가 주어냐, 논쟁만 하다 끝나버려요. 둘 다 주어다. 근데 어떻게 둘 다 주어냐?
TP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TP 이야기하면 선생님만 우스운 사람 되니까 선생님만 이해하고 계세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가서, 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펑셔널 주어가 있고 의미적 주어가 있는데, 일치는 의미적 주어로 하고, 기능적은 태그 퀘션 만들 때 하는 거야.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TP 구조음이 나오면서, 자, TP의 구조에 이 자리를 뭐라 그럴까? 이 자리. TP의 이 자리를 뭐라 그럴까? 이름이 뭐예요? 스페시파이. 모든 XP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리를 스펙 자리 혹은 스페시파이어, 여기를 컴플리먼트,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헤드라 그럽니다. 헤드. 용어를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헤드 컴플리먼트 스페시파이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 기입형 문제를 이걸 냈어요. 그래서 B형 보시면 지문 A의 제일 밑에 보시면 TP의 무슨 포지션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밑줄 친 부분이 뭐죠? 스페시파이어입니다. 스페시파이어.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핸드아웃 자료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김영문 11월 셋째 주 파이널 핵심 정리라 그래서 제가 이 TP를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TP를 그림을 그려주면서 스페시파이어, VP 쉘의 스페시파이어, VP의 스페시파이어 요걸 제가 주고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이 이름 써넣기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앞으로 9, 10, 11월 달에 제 이 기출문제풀이라든가 혹은 영역별 문제풀이, 파이널 핵심 문제풀이를 잘 들어보시면 저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과거 것을 분석을 한다면 올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를 보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올해는 두 문제가 이렇게 좀 적중했던 거예요. 요런 스타일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만 해주시고 9, 10월 달에 저만 잘 따라오시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영어의 경우에는 아마 좋은 성적을 얻고 합격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뭐 제 전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 있으면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잘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